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녹화를 하게 된 것은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내용 좀 잘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음, 우리가 이미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해서 키즈노트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린이집 출석 일수를 관리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이제 챙기셔야 하는지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월 11일 이상의 출석, 곧 등원을 하셨을 때에만 보육료를 전액 부모님 부담 없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워킹데이 기준으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 이렇게 정도는 등원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출석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석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아동 본인의 사유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럴 때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혹은 진단서, 혹은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성이 있어서 이제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 인정 요청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증상 있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등원을 할 때는 이제 등원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견서 정도를 첨부해서 등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보건소장이 발급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이렇게 주셨을 때 그것을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사실 이러한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아동이 입양되었을 때 입양 사실 증빙 서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요인인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출산하셨을 때는 연간 최대 90일까지고, 그다음에 출생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출생한 동생들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결혼 또는 형제 자매의 결혼, 그리고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그다음에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그리고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시, 이렇게 하루 또는 5일, 3일, 하루 이런 식으로 그 요건에 따라서 출석 인정이 되는 기간이 있고요. 각각은 결혼 사실을 증빙하거나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원 시에는 연간 최대 60일까지가 출석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의 결석 사유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에는 부모의 입원 기간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변 환경에서의 사유인데요. 먼저 미세먼지예요. 오전 9시 이전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로 데이터가 확인되면 어떤 특별한 증빙 서류는 필요 없고요. 어린이집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오늘은 미세먼지가 나빠서 등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의 미세먼지가 나쁨 데이터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실 게 미세먼지 데이터는 지나간 데이터를 공유해 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당일의 알림장으로 안내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재난 등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학습 혹은 가정학습, 즉 가정보육이죠. 이럴 경우는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아이를 데리고 오늘 하루는 어디에 가서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현장에서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현장 체험 학습이나 그냥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또는 아동이 가정에서 쉬고 싶어 해서 기타 등등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시키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서류를 이제 이런 형태로 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간단한 양식을 마련해서 필요한 부모님들께는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 출석 인정 특례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보육료의 정부 지원 부분에서 부모님의 자부담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1일 이상 등원을 하신 원하는 보육료 자부담분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실제 출석 일수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각 아동의 출석 일수가 9일인지 11일인지는 관리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키즈노트에 출석부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달에 며칠 출석을 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4월부터는 전자출결을 키즈노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 달에 한 15일, 16일 경에는 우리 아이 출석 일수가 며칠인지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 자부담분의 발생으로 불이익 보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3, 4월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놓치셔서 뭔가 부모님의 보육료 자부담분이 발생할까봐 출석 인정 특례를 알아서 적용하고 추후에 서류를 요청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미 지나간 일자들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출석 인정 특례를 알아서 적용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부모님들께서 출석 일수를 직접 관리를 하시면서 나 이번에 오늘 빠지는 것은 연간 30일 한도로 되어 있는 가정학습 출석 특례를 이제 적용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그 부분을 담임 선생님께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 모두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안내 영상을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린이집으로 전화 주시면 담임 선생님 혹은 원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